네, 그럼 지금부터 도지사님의 기자회견 모든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자분들 이렇게 앞에 쓴 것은 사실 저희 충남 구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현황 사업들에 대해서 또 기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이를 통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포 신도시의 그 종합의료시설 건립 문제, 종합병원 건립 문제고요. 하나는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대포 신도시의 종합병원 설립 문제는 2007기 말에 25월 11일에 명지의료재단하고 대포 신도시 의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행위를 체결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명지의료재단에서 총사업비 2,807억 원 506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하겠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시설비 지원 70%까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 조례 단계이기 때문에 1,060억 원 정도를 저희 도가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종합병원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이 명지 종합병원하고 병원 체결을 했는데요. 제가 명지의료재단 종합병원하고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명지 종합병원에 대해서 땅가 그 토지 매매 대금을 3년 동안 이번에 이제 인력을 줄이고 또 인허가 문제하고 같이 푸트랙으로 같이 함께 가서 2026년 3월까지는 명지 종합병원을 건설을 해서 개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중간에 명지 종합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여기 체결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명지 종합병원이 이 건립이 제대로 지금 추진이 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계약금 및 3차 중도금까지 195억 6천만 원, 그래서 약 200억 가까이 납부를 했는데 4차 중도금부터 미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올 연말까지 그 명지 종합병원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예측을 할 때 사실은 다른 지금 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B5의 그런 병원들도 그렇고 지금 의료 지금 그 대란 문제가 있어서 이 적자 폭이 크고 그래서 명지 의료 이 재단에서 종합병원 건립하는 부분들은 추진되기를 기대하지만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는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거기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 봄부터 다각도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또 연구하고 또 검토한 결과 내부 지역의 주민의 의감전이란 공공기관 이전, 핵심도시 완성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려면 반드시 종합병원 이 건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한 것은 어차피 이 1,000억이 넘게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계약이라면 저희 돈 차원에서 도리로 전액, 도리병원을 위해서 전액 저희 도가 자율적인 부담을 해서 병원을 짓고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메이저 병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위탁 병영을 하는 형태로의 전환을 하자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1단계로
소아제요 중심의 특화병원을 총사비 한 497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응급실, 또 24시간 소아 의료진료센터, 외래진료실, 또 영상실, 검사실 등 이 의료시설을 26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8년 3월에 완공을 하는 그런 형태로 1단계를 가고 28년도 3월부터 준비를 해서 28년 3월부터 총 한 1,500억 규모를 해서 이 소아중심 특화병원 공사 기관 중에 중증 전문 의료 전문 진료센터를 건립을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행정을 잘 진행해서 2028년에 착공을 해서 30년도에 개원을 목표로 해서 1단계, 2단계 나눠서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병원을 설립을 하고 또 5개 메이저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의탁을 시키는 형태로 이 병원 설립을 추진하자 하는 그런 이 계획안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내년 예산에 일단 설계비를 반영해서 내년 설계 끝나고 26년 3월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1단계, 2단계를 나눠서 가겠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운영하는 그 과정은 홍성의료원과의 연계를 해서 하겠다. 왜 지금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학병원이라든가 큰 대형 병원들이 이 군원병원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타가 지금 중개에서 일단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중단된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런데 되게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대학들이 구체적으로 자기들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짓는 형태인데 우리는 재정을 짓는 이 건설 비용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저희 충남 도가 부담하고 저기 종합병원에서 의탁적인 한 그런 형태라면 병원들도 이 부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어차피 종합병원이 지금 명지종합병원으로 가더라도 저희들이 1,000억 이상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 아예 없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재산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도에서 직접 지내는 자산은 저희들 자산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 바로 오기 직전에 이런 MOU 하지 않았다면은 저는 이런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접근을 했다면 지금보다 더 빠른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결국은 조금 늦어진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푸짐웨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절차적인 그런 부분들 같은 감안하면 그 계획이 크게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안면도 이 공감진 그분도 사실은 제가 당선 후에 또 취임하기 직전에 이 사이에 안면도 공감진이 개발에 대해서 2022년 6월 9일이거든요. 6월 1일 날 선거가 있었고, 근데 미선 7기 전임지사가 본더리스트하고 사업을 체결한 내용인데, 이 부분도 제일 처음에 제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실로 드러난 겁니다. 왜냐하면 본더리스트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 해서 도하고 이 제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안면도 이 관광지 지정 사업은 1991년도에 최초 관광지 지정하고 34년 동안 7번이나 프라이치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계약을 했다가 부산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동안 개발사업자 측에서 토지 계약금 119억 원, 또 투자의 보증 30억 원, 운영과 비용 63억 원, 총 308억 원의 자금을 투입을
하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골프장 운영 같은 경우를 했는데 사실은 이 토지 대금도 언제부터 신부장 언제부터 안 됐지? 지금 계약금만 지금 내고 있고요. 올 연말에 지금 1차 중도금 납부 시기가 그러거든요. 올해가 되는 게 아니라 2번 연기해줬잖아. 왜 그 얘기를 안 해? 마지막에 예, 이행보증금 납부액은 두 번째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금만 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처음부터 쉽지 않으리라 생각을 또 시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또 시기고 왜냐면 PF가 이 결집돼가지고 금융에서 PF를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PF를 이렇게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땅을 매입하는 토지 매입비도 지금 뭐 이 계약금밖에 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번 연기를 해주면서 저희가 조건을 붙였어요. 2번 이상 연기되지 않으면 일단 계약을 의유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길을 몇 달 전부터 제가 시무부서에 지시를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언더리스트가 시행의 언더리스트만 남겨놓고 나머지 그런 컨소시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기를 하고 그래서 언더리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 사업에 대한 그런 이 설계를 다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해서 뭐냐면 이건 이제 이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를 활용을 해서 기재부에서 운영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로 그래서 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이 하나금융그룹과 또 주택가 도시보증공사 특례보증을 통해서 PF 대출 시행하기로 협의를 이렇게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새롭게 이 설계된 이 사업 추진 계획은 저희 충남이 참여를 하는 걸로 있어요. 충남에 대해서 충남 개발공사가 참여를 하고 그래서 저희도 참여하고 또 펀드 구성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고 정부가 만든 이 펀드를 활용하는 형태에서 조금 좀 책임 있는 모습 그리고 또 이 추진하는데 안정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지금 서로 협의는 끝났다. 그래서 11월 중에 저희 도와 또 저희 도의회 그다음 충남개발공사 언더리스트 그다음에 하나금융그룹 또 조선호텔 앤리조트 또 지역 주민들 또 참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11월 중에 MOU 체결을 하겠다. 그래서 조선계획인허가 변경 그다음에 또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기관 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 25년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가 되고 내년 상반기에 첫 삽을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막는 관광지 개발 사업을 인선 탈기 확실하게 본격화를 해서 우리 관광산업의 초석을 가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이 사업비 조달 방안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7월달에 시행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제공해서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충남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해서 책임성과 신용도를 담보를 하니까 그전에 민간들한테 모든 부분을 넘긴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참여를 하는 거고 그래서 3, 4지구 사업 규모를 감안해 4지구 우선 시행해서 약 총사업비 8천억 원 중에서 큰 도쪽 거기에 한 800억 정도 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또 한 800억 정도 또 금융권의 PF 대출 한 6,400억으로 사지구를 사업비를 추가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사업 내용들은 크게 많이 바뀌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뭐 특이한 그런 사항은 저희 부가 직접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사업적인 그런 담보를 담겠다 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그 지금 같은 건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에 따른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을 주실 때에는 소속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성현 기자님. 지금 현재 내부에 안과도 없고 이비인후과 등 기본적인 진료를 보는 병원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의료비가 부족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종합병원 생기면 이런저런 진료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지금께서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여기는 지금 인구가 4만인데 조만간에 이제 5만이 이루어지고, 저는 인구 5만이 이루어지면 인구 10만은 금방 저는 이루어져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홍성에 그 국가산단이 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예산에 50만 평에 또 고등생명 그린바이오 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뭐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영재고등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인구 10만이 저는 달성이 될 것이다. 그런 인구 10만이 달성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인구의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볼 때 타 도시와 다르게 젊은 그런 더층들이 타 도시보다는 많이 기울이 많은 그런 젊은 도시가 될 거다 해서 우선 소아과에 관련된 소아진료 병원들을 건설을 하고 2단계로 중증 병원들 또 일반 병원 형태로 해서 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2030년도까지는 모든 병원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과병원 없다, 내가 없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안과나 내과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요. 그리고 지금 그건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소아 문제하고 중증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옆에 15분이면 도착하는 홍성의료원도 종합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금 2028년도까지 소아병원을 완료가 되고 모든 종합병원 이렇게 틀을 갖추려면 2030년도까지 2단계가 완성될 때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6년 정도 남은 그런 기간입니다. 6년 정도 남은 그 기간은 지금 있는 기존 병원들과 그 다음에 또 홍성의 의료원을 활용하는 형태로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다음은 KBS 박경주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KBS 박경준입니다. 저는 이제 안면도 사업관이라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사업자인 온도 웨스트가 SPC로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 활성화 펀드를 받기 위해서는 SPC를 하나 만들어서 그 SPC가 펀드를 조성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사업의 주체가 기존 사업자인 건지 아니면 새로 만든 SPC인 건지, 그리고 이 자금 조달을 좀 더 어떻게 한다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 온도웨스트 주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온도웨스트하고 주하고 같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컨소시엄을 구성한 그런 이 회사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온도웨스트만 남고 나머지 이제 참여 회사들이 이 SPC를 구성을 하는데요. 근데 하나금융 그룹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세계 조선 웨스트 정확한 명진 조선호텔 앤 리조트에서도 참여를 하고, 또 저희 도를 대신해서 충남개발공사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SPC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컨소시엄 구성으로 다 빠져나. 그러면 언더웨스트 한 군데를 왜 남느냐? 그 부분은 언더웨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존 저희 도유지 말고 이 매입한
그런 땅들이 일부 있고요. 땅들이 일부 있고 지금 투자 그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언더리스트는 제외를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제외를 시키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알박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투자가 지금 돼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게 잘못하면 법적으로 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언더리스트를 중심으로 두고 새로운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그 전에는 민간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PF를 일으켜서 투자 금액을 조달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지역 활성화 펀드를 활용을 하고 그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를 기재부가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를 추진하면서 저희 충남 도도 참여를 하는 그러면서 소위 사업에 대한 신뢰 문제라든가 아니면 펀드 조성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리한 이런 형태로 이 사업의 계획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꼬리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충청남도가 참여를 해서 돈을 빌린 다음에 큰 틀에서는 그 돈을 온더베스트라는 회사에 빌려주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건 뭐냐면은 저희들도 투자를 하면 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5% 들어간다다가 하면 5%의 책임만 있는 거지 저희가 들어가서 펀드를 조성하는 저희가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SPC가 조성을 하는 거죠. 기업 운영에 잘 좀 이해를 못하시나요? 아니 제 질문이 끝까지 반해서 드리는 말인데, 그러니까 현재 온도웨스트라는 회사가 자금 조달 능력이 없어서 자금을 조달을 못했는데 지금 이제 지역 활성화 펀드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거기 전달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맞잖아요. 이런 구조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언더리스트는 기존 땅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요. 기존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언더리스트 같은 경우 지금 투자한 그런 비용들도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언더리스트를 제외하고 가게 되면은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한 발자국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더리스트가 지금 투자한 이 부분만 SPC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언더리스트를 도와주고 언더리스트에다가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언더리스트한테 이룰 수 있게 주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SPC를 구성하는 거니까 그렇게 거기 안에는 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언더리스트는 자기들이 지금 투자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 이런 부분들만 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거기다 확대를 준다든가 힘을 실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시간 많으셨으면 질문을 드리는데. 말씀하세요. 다 알고 가야 기사가 제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다음 대전일보 윤신영 기자님. 대전일보 윤신영 기자입니다. 종합병원 관련해서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역 의료원에서 지원금이 타 지역보다 작아서 좀 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직접 운영을 하고 또 건립대에서 지금 돈을 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담이라든지 중요한거에 어떻게 예산을 추가할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어차피 지금 현재 그런 현행의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는 사실은 수익을 많이 내면 좋겠지만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어차피 공공의료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지종합병원이 들어오더라도 말 그대로 시설 건설비의 70% 가까이를 저희가 지원한 게 그 조례에 지금 담겨 있거든요.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1,000억이 넘게 거기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1,000억이 넘게 지원을 하더라도 그건 명지종합병원의 재산이 되는 거지 저희 도의 그런 재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짓고 그 위탁만 해서 저희가 자산을 갖고 그대로 갖고 가고 위탁만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 이제 또 메이저의 B5라든가 이런 데 협의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더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지금 의료원들이 타 지역보다 적게 저희가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뭐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봐요. 왜냐면은 의료원도 타 지역보다 뭐 적게 지원할 수도 있고 많이 지원할 수도 있죠. 그건 뭐냐면은 의료원들의 그런 지금 교육 상태가 어떠냐, 그리고 또 어차피 이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기능을 하는 것이 의료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료원들 입장에서 각자 저희 의료원이나 아니면 강원도나 아니면 타 지역의 의료원이나 그 입장이 틀리고요. 저희 도가 의료원이 4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4개 중에서도 천안 의료원이나 아니면 서산 의료원이나 홍성 의료원이나 각자 사실 운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뭐 적자 폭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 다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되고, 다만 저는 큰 틀 속에서는 무슨 뭐 그냥 의료원이 됐든 아니면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도립병원이 됐든 간에 공공의 의료의 기능을 어느 정도 포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공공의료원의 기능을 어느 정도 포함을 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 도가 재정적인 지원을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지의료 종합병원도 어떠시 지금 뭐 천억 넘게 들어가는데 그것도 어차피 저희 재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없어지는 재정이죠. 없어지는 돈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바에야 제대로. 그래서 이제 여기다 종합병원이 이루어지면은요, 약 주변에 30분이 원래 종합병원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주변에 30분 이내에 적어도 7, 80만 이상의 인구가 살아야 종합병원이 운영이 되거든요, 대략이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 뭐 서산, 그다음 당진 일부, 그다음에 예산 홍성, 그다음에 청양 일부, 그다음에 보령 일부 이렇게 합치면요 인구 한 70만 정도가 되거든, 30분 이내에. 근데 거기 플러스 저는 메이저급의 이 병원이 와서 위탁 경영을 한다면 저는 이 70만의 지금 제가 설명한 소위 이 바운다리는 저는 더 넓어지리라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에 와서 위탁 경영을 한다 하면은 지금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이나 큰 병원을 호남이나 아니면 일부 뭐 대전이나 이런 데서 서울로 가려고 그러다가 예약이 안 되고 한다든가 하면은 우리 좀 내부에 우리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병원에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큰 틀 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메이저급하고 협의를 해서 위탁을 하면서 가는 그 부분이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병원의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또 경영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새롭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이저 병원이 아닌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사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30분 이내에 그런 이 바운다리 속에서의 그런 도민들밖에 올 확률이 거기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이 부분이 메이저 병원이 와서 위탁을 한다고 하면은 30분 내에 넘는 그런 지역에서도 서울에 메이저 병원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예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 여기에 설치되는 병원을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측면에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양질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경영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네, 다음 로컬투데이 유재민 기자님. 네, 로컬투데이 유재민입니다. 네, 두 사업 모두 그동안 장기적으로 이제 품위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기사님의 그런 고뇌와 고민이 좀
느껴지는데요. 일단 그 의료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B5 병원이 이제 내려와서 본원을 설립하는 금상첨화고 좋겠지만 또 이제 그쪽 입장을 또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도에서 지역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공주대병원이 이제 나중에 설립이 된다든가 하면 이 부분하고 같이 좀 위탁을 같이 맡길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암연도 개발 관련해서는 이 원도웨스트만 남겨놓고 나머지 컨소시엄을 제외시킨다고 했을 때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 같은 건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원도웨스트가 이미 같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그런 이 회사라고 했던 게는 이미 원도웨스트가 다 끝냈습니다. 다 그 협약을 협의를 해서 투자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다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도웨스트 문제는 뭐 위약금이나 아니면 협약이나 이런 문제가 하나도 저는 발생이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 질문했던 이 종합병원 문제에 있어서 뭘 질문하시죠? 지역의대. 지역의대. 그래서 저희는 이 서울대병원이 운영을 하다가 예를 들어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또 몇 년 계약 끝나고 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병원의 이 소유주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뭐 의대가 지역의대가 생기다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추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홍성의료원과 이 새로 생기는 그 종합병원 우리가 추진하는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추진하는 이 병원과의 그런 어떻게 상생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요. 중증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새로 생기는 우리가 설립하는 이 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이 중등 이하의 그런 이 환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홍성의료원에서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천안, 서산, 공주의 그런 홍성의료원 이 4개의 의료원과의 저희 보립병원의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의료원들 같은 경우는 2차 지금 종합병원이잖아요. 종합병원이 2차 의료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만드는 병원이 3차 의료기관이고 2차와 3차 간에 그런 서로 상생,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전 명실상부한 220만 도민들한테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 체계가 저는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서울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들, 대학병원들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종합병원들을 좀 브랜드를 설립을 하잖아요. 그 브랜드 설립하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투자를 직접 병원을 짓고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런 형태로 해서 메이저 병원들하고 협력 체계를 논의를 한다고 하면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만큼 지방에 분원을 자기들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분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이 안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났을 때 감당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만들어서 병원을 만들어서 의사분들이라든가 이런 인력만 와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대형 그런 병원이나 아니면은 메이저의 그런 병원들이 저는 참여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불교방송의 이경진 기자입니다. 보통 위탁 경영을 하게 되면요, 서비스 품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비스 품질이 좀 저하되거든요.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하고요. 인력 관리 문제,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하고 갈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탁이 돼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책임 소재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불만들을 어떻게 달랠 수 있지 그런 대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에 불만이 더 있으리라 보지는 않아요. 한 예를 들어서 이 서울대병원이 우리 저기 대표에 온다. 재산은 저희 그 충남도 거지만은 그 운영하는 모든 인력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은 이 서울대병원의 시스템인데 어떻게 이 그 질이 저하될 수가 없죠. 저하될 수가 거기서 나온 근거는 경영상에 만약에 어려움이 그럼 경영상의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협약 저기 관계 속에서 어떻게 경영상의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부담한다는 각오를 갖고 가야 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의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공공성을 민간 병원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성을 어느 정도 담보를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의료 시스템이고 지금 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수시향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소아병원 같은 경우가 지금 병원 의사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면서 소아과 의사를 채용을 할 수 있게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한다든가요. 아니면 뭐 단대병원 같은 경우도 민간 어떤 병원 아니에요. 대학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을 일정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적자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의료 서비스적인 그러한 기능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국민적 소양이에요. 그 지역 주민들도 저하될 일이 없고 갈등 이런 부분도 저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서울과 서울 만약에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이라면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이나 우리 지금 내부에 서울대병원 병을 서울대 운영한다든가 하면은 똑같이 서울에 있는 병원만 좋지 않다. 왜냐면은 우리 지금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이냐. 그리고 병원의 그런 의사들이라든가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서로 순환하면서 근무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의료의 그런 서울에 있다 해서 어느 병원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 병원 내에 내에서는 불원이 됐든 아니면은 또 서울 본원이 됐든 간에 저는 의료 서비스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의료기기가 말하는 거지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은 좀 없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민을 저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했는데요. 만약에 종합병원이 저희들이 약속한 이런 부분들을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 고민하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큰 메이저의 병원이 아닌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이 그런 기대와 신뢰가 어떨지 하는 이런 부분들 전인적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파기하고 할 수는 없지만은 진행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그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방법들을 모색을 하면서 왔다 이렇게 단기간에 이거 안 되니까 뚝딱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다음은 서울 파이낸스 하동필 기자입니다. 서울 파이낸스 하동길입니다. 아까 KBS에서 질문한 그거와 관련해서요. 언더리스가 토지대금이 이제 지금 현재 못 내는 입장에서 컨소시엄 업체들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언더리스 모채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충남도를 비롯해서 지분 참여하는 데를 새로 구성을 해서 하나금융이든 아니면 정부가 추진하는 펀드 등 간에 그렇게 조성을 해서 이제 추진하겠다. 아마도 이제 지사님께서는 30년 동안 지금 표류하고 있는 안면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충남도가 지분 참여를 할 때 지금 현재 토지대금을 지불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분 참여의 그 주변에 있는 도유지를 아마 대물로 또뭐 투자할 의향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리스와 관련되어 있는 명확한 좀 규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게 잘못 비춰지면은 그동안에 이제 토지 대금도 납부하지 못한 회사가 또 PF도 일으키지 못했고, 그런 회사가 정부의 펀드나 아니면 하나금융의 PF를 받는다. 그리고 거기에 충남도가 지분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자칫 특혜 의혹도 또 나올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명확한 좀 규명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혜 의혹은 나올 수가 없죠. 저희가 직접 수사한 것 또 하나는요,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 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끝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를 활용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직접 이 참여를 해서 일정 부분 지분을 갖고 참여를 할 수 있게 저희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그런 투자를 한다든가 참여를 하고 싶어서 또 어느 부분 분부를 담고 싶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건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가 이 사업 말고도 지금 예산에 그런 옛날 충남봉조 그런 부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덕산에 이 관광 개발 원탄 문제, 관광 개발 문제하고 이 지금 묶어서 하는 부분들도 지금 예산 시가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의무적으로 지역 시장체가 됐든 아니면은 지방 이 정부가 됐든 간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참여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도의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이 토지로 이렇게 지분에 참여할 수 있냐 그러는데, 저도 원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랬는데 저희 그 토지를 갖고 지분에 참여를 할 수 없다.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변사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 토지를 활용해서 저희 지분을 갖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설계를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언더웨스트한테 특혜를 주는 언더웨스트가 지금 딱딱도 못 내는 그런 회사한테 우리가 그런 이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몰아주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이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지금 이러한 어떻게 SPC를 구성하고 어떻게 이렇게 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깊이 이해를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원더웨스트가 집을 다 갖고 가는데 우리가 펀드에서 잠시 했다가 다시 이 자금회수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언더웨스트는 자기들이 이 SPC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지분을 가지고 갈 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지분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을 가져갈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 SPC를 구성하면서 이재명이처럼 50% 이상은 그쪽한테 주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지분에 따라서 그런 역할이나 아니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더웨스트는 완화부됩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무차 말씀드리지만 언더웨스트를 제외를 하게 되면 언더웨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사유지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그런 제가 지금 보고 듣기로는 그런 땅 매입한 그런 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제외를 시키게 되면 법적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분을 마디가지 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포함된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떻게 이 일을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초점을 맞췄고, 적어도 내년 봄 정도에는
착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존 민선 7기 때 마지막에 이 부분을 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이 좀 뭐 땅도 뭐 원래 약속대로 지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태로 설계를 해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착공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빨라지지 늦지는 않는 이런 상황에 뭔가 이 전환 변화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연합뉴스 김수현 기자입니다.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11월 11일까지 명진교대단 11월 11일까지 6개월 유예한 거잖아요. 그럼 바로 그 날짜 지나면서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안면도처럼 뭐 치유 기간인가 또 갖게 되어 있는지 이게 정확하게 무산 시점을 언제 보나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이 여러 가지 그런 뭐 관리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한 번 정도는 되게 연기를 해주거든요. 연기를 해주는데 지금까지는 뭐 그냥 연기만 해줬는데 저는 양자가 합의해서 연기를 해줄 때에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무효화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 각서를 저는 집어넣고 연기를 해주게끔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에 바로 될 수가 있고요.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그런 정황상 지금 모든 그런 대형 그런 메이저급 병원들도 그렇고요. 특히 이렇게 뭐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일반 종합병원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 의료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무척 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명지 종합병원이 저희와 그런 문의 제기를 하고 어떻게 병원 설립하겠다라는 그런 약속들을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길을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검토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초점으로 해서 새로운 그런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제가 내후년 이제 뭐 2년이 채 안 남았잖아요. 임기가 2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내년에 그런 뭐 착공을 하고 또 임기가 바로 끝나기 직전에 또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제 그 절차를 밟아서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제일 단 것보다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그런 2년이 채 안 남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업 변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확신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내부가 가고자 하는 길, 또 환경적인 그런 측면에서 아니면 가고자 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누군가는 이 문제는 내려을 짓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저는 이런 사업들의 그런 변화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중앙일보 신진호 기자입니다. 네, 중앙일보 신진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릉도 개발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총 사업비가 8천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이제 SBC 소속적법인에서 가져올 만한 돈이 800억 정도, 10%밖에 안 되죠. 그다음에 지역 활성화 세법도 800억, 총 사업비의 10% 정도고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TF 2,400억이라서 80% 정도가 되거든요. 이걸 지금 하나호 교통공급이라든지 주택도시 보증공급 이걸 통해 가지고 TF를 갖다 일으키겠다는 그런 이제 부과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저께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세수방소로 지방에도 지금 보조금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국가적인 재정에 굉장히 앞으로 긴축 재정이라든지 보수적으로 운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400억에 달하는 TF를 과연
하나금융그룹이라든지 아니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충남도를 믿고 과연 PF를 해줄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사실 의문이 있고, 만약에 이 PF가 조달이 기대만큼 되지 않으면 사업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부분에는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PF 조달 문제에 대한 조금 충남도가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좀 보관을 좀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나금융그룹하고 이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참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합의가 끝났다는 얘기고요. 합의가 충남도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기재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를 활용한 이런 사업들은 기재부가 관여를 합니다. 기재부가 관여를 해서 이미 합의가 끝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PF 보증, PF를 PF 결정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 사전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민간업자들끼리 이 PF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의 그런 수익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PF가 경색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자본 조달이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기재부가 운영한,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정부와 지방정부가 또 민간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F 문제는 지금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PF를 일으키기 용이하고 합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방법을 또 선택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좀 한두 달 만에 이루어진 부분들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이루어져서 그 기존 원더웨스트가 구성했던 그런 컨소시엄 이런 참여했던 회사들 이런 문제들도 저희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 민간업자들끼리 그런 관계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본인들이 서로 협의하고 다 끝난 이런 상황이고요. 끝난 다음에 이제 기재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를 활용하고 누구누구가 참여하고 어떤 역할들을 맡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시사저널의 최진규 기자입니다. 사진 같은 거 소개해줘야지. 이거 뭐 38시까지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시적인 입장에서 지금 지사님이 충청 메가시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충청 메가시티에서 산업벨트, 과학벨트, 의료벨트 여러 가지 벨트를 구상하고 힘을 쏟고 계신 걸 합니다. 그 분야에서도 의료 부자도 큰 축을 담당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또 우성이 세계적인 도시가 될 정도로 의료 산업에 어디에 갖다 놓을지도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충청 메가시티를 바라보면서 지금 대전, 오송, 세종이 그 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사님은 어느 쪽에 의료 산업 시설이 가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저한테 그걸 묻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넌센스 같은 그런 질문이라 이렇게 해봐요. 저는 어디다 그런 걸 놓고 안 놓고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왜 충청권이 통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대의 명분, 그 다음에 그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실제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각급 권역별마다 또 지역마다 어떤 산업들을 특성화를 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들을 이제 앞으로 통합되면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저는 오송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바이오산업적인 그런 측면에서 먼저 선점이 되고 우위를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대로 나름대로 더
특화를 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이 도시가 있으면 뭐 대도시가 있고 또 중소도시가 있고 또 시골 마을이 있는 것처럼 어느 한쪽에 다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여기 예산이 주변을 셀트리온 들고 버리오대학 들고 그리고 그거에 뭐 또 이 현장업체를 들어가면서 얼마나 큰 바이오산업단지가 들을지 모르지만 바이오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뭐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북, 대전, 세종이 저는 행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또 그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도민들과 이 구성원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경북과 대구가 지금 통합 지금 절차를 논의하고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는 지금 대전 시하고 협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4개 시도가 그 통합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거디고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고 하면은 대전과 충남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한뿌리였기 때문에 같이 좀 먼저 좀 손을 논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과는 좀 어느 정도 좀 논의를 하면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냐 이 방법이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통합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더 일으키고 충청의 그런 발전을 더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갈등의 그런 또 일부 뭐 정치인이 됐던 뭐 일부들이 그런 자기들 유불리나하고 아니면 뭐 일정인 측면에서 갈등으로 뭔가 이 씨앗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번진다 그러면은 사실은 원래 그 통합의 취지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주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그다음에 또 대구, 경북 같은 경우 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좀 그렇지만 계속하고 또 우리가 또 더 추가할 것도 뭐 이런 것들도 좀 보면서 이렇게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좀 질의하고 그만 지금 기자님 명지병원 분리 부산 발표를 때는 대학교 위탁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계획인가 아니면 지금 실제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가? 우리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은 그 어느 한쪽에 그렇게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맡기고 그냥 오래 시간을 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 내부에 지금 이제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지금 내부를 지금 옮긴 지 10년이 넘지 않습니까? 10년이 넘는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종합병원 하나도 없고 그랬다면 내가 이건 어떻게 보면 부책임이라는 이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내부 그런 또 주변에 이 의료 공의료 서비스적인 측면에서의 좀 확충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다각도로 방안을 찾아서 이런 방안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다음은 지사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저는 제가 올 연말 지나고 또 이제 그 어느 시점을 찾아서도 제가 처음에 그 도의사로 취임할 때, 또 도의사 또 출마할 때 국민들께 이러한 그런 일들을 하겠다는 약속들을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는 것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 어떻게 보면 이해를 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그런 정치인의 그런 모습이고, 또 도의사로서 책임 있는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방향이 이제 거의 정해졌기 때문에 최종은 아니지만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가자. 그래서 우리가 저는 2007기가 이 두 가지 그런 부분을 MOU 체결을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또 이 부분을 개선할 건 개선하고 하더라도 그건 가야 될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좋은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많은 그런 논의도 하고 또 검토도 하고 해서 방향을 정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도민들께 좀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의견을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뭐 저도 이제 국회의원하고 비판의견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비판이나 이런 부분보다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슬기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적인 측면에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접근해 주시고 앞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 우리가 좀 개선하고 좀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완하고 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